네. 시장에서는 연준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쉬운 환율 토크쇼 환율똑똑 자본시장 영업부 조혜진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의 환율은 9월 인하 기대로 아래쪽으로 방향 잡는 흐름이었습니다. 금주의 핵심 이슈 CPI, 그리고 다음 주 전망 키워드 잭슨홀 미팅.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다음 주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을 금주 1일 보고서의 제목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일 CPI D-1 영내 플레이어의 눈치 게임 시작. 12일 CPI D-Day 21시 30분까지 숨 참고 대기. 13일 소문난 CPI에 관세는 없었다. 네, 3일 내내 CPI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만큼 금주에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슈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CPI 외에는 큰 재료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저번 주 미국 고용지표 쇼크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면서 하방 압력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CPI 발표가 시장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나오면서 인하 기대에 다시 한번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CPI 발표 직후에는 시장이 잠시 주춤하다가 결국 증시는 위쪽으로 방향 확실하게 잡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달러원 환율은 7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CPI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이벤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외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 환율은 전반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좀 네. 내려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예상 레인지를 70원에서 95원 정도로 봤는데 실제로 이제 고점은 93원이었고 네. 저점은 75원이었죠. 예상 범위 안에 대체로 네.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화요일에 우선 미중 협상이 타결됐어요. 네네. 예상했던 대로 관세 유예 기간을 90일 동안 연장하기로 이제 서로 합의를 했고 미중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중국 상해 증시와 네. 홍콩 증시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일본과 대만 주식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증시는 이번 주에도 좀 3,200포인트 부근에 머물면서 다른 나라 증시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아마 최근에 나왔던 주식 양도세라든지 그쵸. 대주주 기준 조정 같은 네. 어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좀 논란이 이어지면서 네. 부진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 환율 동향에서 왜 주식시장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이 네네. 달러 원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쵸.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네. 그만큼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쵸.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네. 이런 메커니즘인데 사실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만 봤을 때 지난 7월 달에 이제 일평균 외국인 순유입 금액이 네. 이제 2,7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월에는 690억 원으로 네.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최근에 오히려 늘어나면서 네네. 이런 달러 수급 측면에서의 어떤 미스매칭 네. 이 부분이 환율 하단을 좀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네.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금이 거의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렇죠? 들어오는 달러 자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달러 자금이 이제 많이 또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까 달러 환율이 내려가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시장이 가장 관심이 컸었던 미국의 7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결과랑 시장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 한번 이코노미스트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7월 CPI는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지난 6월보다는 0.2% 상승했고 작년 7월 대비로는 2.7%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 CPI 발표 직후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고요. 네, 그러니까 네. 달러 약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 국채 금리는 2년물, 그러니까 네. 단기물 위주로 네, 네. 좀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도 양호한 모습이었고 네. 특히 이제 미국 증시까지 굉장히 좋아서 네. 이번 7월 CPI 재료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가 지표
지표 발표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번 물가 괜찮게 나왔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7월 정도면 그 인플레이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CPI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번 CPI에서는 관세 영향이 뭐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네. CPI 항목을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은 네네.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 물가의 경우에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요. 네네. 반대로 주거비와 메디케어 같은 서비스 네. 물가가 좀 오르면서 네. 전체 CPI 상승을 견인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주에 이번 주 CPI 예측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사실 관세 때문에 상품 물가는 조금 오를 수 있어도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CPI는 좀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이번 CPI 결과를 보면은 결과치 자체는 맞았지만 네. 그 결과가 나온 원인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로 네. 흘러가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서비스는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왔고, 네. 상품 물가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고, 네네. 그러면 9월 인하 확실하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서비스 물가는 높게 나왔지만 네. 뭐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CPI도 안정적이었고 네. 뭐 최근에는 이제 고용까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네. 뭐 시장에서는 연준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거의 100%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조금씩 B컷, 이제 아. 50bp 인하 가능성까지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한 금리 인하를 넘어서 이제 비컨 얘기까지 시장에서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번 7월 CPI 이후에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중요한 경제 지표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에 미국 CPI 그리고 PPI 소매 판매 뭐 여기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할 만한 지표는 다 확인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매년 8월에 열리는 네. 잭슨홀 미팅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라서 네네. 여전히 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잭슨홀 미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잭슨홀 미팅은 미국의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매년 8월에 열리는 행사고요. 7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네. 거의 뭐 50년 가까이 열리는 상당히 유서 깊은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에 참석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금 파월 의장이죠. 네. 그리고 연준이사 외에도 뭐 ECB나 BOJ 총재 같은 주요국 중앙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통화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회의 내용이나 뭐 일부 연사들의 연설 이런 거 발표되면 바로바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겠네요. 그쵸. 이번 9월 FOMC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네. 임박해 있기 때문에 네. 좀 타이밍상으로도 이번 잭슨홀 미팅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난 9월 FOMC 때도 연준이 금리를 내렸었는데 네. 그 전에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네.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었거든요. 그 다음 달인 이제 9월에 실제로 금리를 내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다뤄질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이번 회의 주제는 노동시장의 변화거든요. 네. 그런데 또 최근에 공교롭게도 그쵸. 미국 고용이 네. 또 굉장히 또 쇼크 수준으로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좀 그런 점에서 이번 회의 주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보다는 이 잭슨홀 미팅,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특히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어떤 시그널을 보내줄지 시청자분들도 주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CPI도 꽤나 안정적이었고 네, 네, 뭐 네. 반면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쵸. 아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9월에 25bp가 아닌 50bp 비컷 가능성까지 네.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도 조금 더 약세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달러 원 환율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증시나 좀 네. 수급 측면에서 좀 노이즈가 있어서 네. 환율 하단이 좀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환율 방향도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 21선과 31선을 이제 하향 네. 돌파했고 네. 네. 이제 그 다음은 51선인 75원이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75원을 뚫고 내려간다면 아마 6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다음 주 달러 원 환율 레인지는 1365원에서 139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 주 달러원 환율 아래쪽으로 예상을 하시고 60원대까지 터치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유로원이랑 N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뭐 반면에 유로화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에 네. 대한 기대 때문에 유로화가 네. 상당히 좀 강한 상태라서 네, 네. 다음 주 유로 원도 아마 1,600원대 계속 좀 머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600원에서 1,63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미국 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네. 강한데 네.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굉장히 강해지면서 미국채 네. 금리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엔화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번 주보다는 레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40원에서 96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퀴즈 내기 앞서서 저번 주에 환율 궁예라는 코너로 환율 맞추기 이제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댓글 열심히 달아주셔가지고 일단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맨님 1397원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13일 종가, 그리고 징호 H2H님 13일 종가 1394원으로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빌킴 1047님 13일 종가 1380원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13일 종가는 3시 반 기준 종가가 81.7원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환율 궁예 대신에 기존처럼 다시 환율 관련된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다음 주 예정된 잭슨홀 미팅은 어떤 기관의 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일까요? 힌트는 요 본 영상에 이전에 보면 이민혁 이코노미스트가 어느 기관의 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이라는 거를 소개를 짤막하게 해줬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퀴즈 답변 외에도 향후 환율 향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측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 적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환율 똑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에 집중했던 시장이 이제는 잭슨홀 미팅의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 이야기 쉽고 재미있으셨나요? 네, 다음 주에도 환율의 키워드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이슈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